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그 끈질긴 전략이 뭘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다 이제 묶어가지고 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다 그거를 이제 축구 경기식의 장군 멍군식의 그러한 문제의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해설을 하고 뭐 그런 얘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략입니다. 그게. 그렇죠. 가령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은혁 재판관을 왜 임명 안 하냐. 임명을 해라. 근데 이 임명을 해라라는 거는 가령 이거를 어떤 이해 득실,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유리한 거냐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면이라는 것은 뭐 한 사람이라도 그 성향 뭐 분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이 추가가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건 유리한 것이고, 불리한 거라는 거는 지금 이 시점이 안 그래도 지금 뭐 4월 18일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가지고 변론 갱신한다고 뭐 시간 쓰고 이러면서 지금 더 늦춰지면은 오히려 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불리한 것이고 그런 거죠.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해설을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 아닙니까?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지금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정문에도 써 있고, 이거 임명 안 하는 거는 어쨌든 법률과 헌법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게 다수 의견은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에 대해서 결론 내는 것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임명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도 내줬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 정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도 아니 계속 안 하면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왜 임명 안 하냐, 임명해라 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겠느냐, 5대3이라서 그런 것이다. 5대3이어서 5를 6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절실한 어떤 전략이 아니냐. 봐라. 그러니까는 5대3이 맞으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5대3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대3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헌법재판소 이거 빨리 결론 내지 않느냐. 빨리 결론 내라. 5대3 기각. 이렇게 결론 내야 될 거 아니냐. 뭐 난리를 칩니다. 지금 정광훈 이쪽에서 빨리 결론 내라고 헌법재판소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줄탄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권한대행이 또 그 다음 순서의 권한대행이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조선일보 제목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야당 총탄핵 대비 국무회의 과반안인 2명 출석해도 열게 해야, 뭐 이런 기사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장군 멍군의 기사예요. 야당이 이 줄탄핵이든 총탄핵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마비시키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지금 우리 편, 그러니까는 이 한덕수와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편은 뭘 해야 되느냐? 국무회의를 2명만 출석을 해도 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예. 바로 이렇게 장군 멍군이 다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뭘 써놨냐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자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줄탄핵이 아니고 총탄핵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총탄핵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총탄핵에 대해서 권한대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은혁도 임명하지 못하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선도 치를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가면 된다.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군 멍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설하니 언론, 이 조선일보 같은, 내란일보 같은 이런 언론까지 끼어들어 가지고는 완전히 이런 장군 멍군식의 세계관을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애초에 말씀드린 이 애초에 문제의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러한 얘기가 돼서
이 애초에 헌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진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주 고약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어요. 이제 헌재가 결단 내려야 할 때. 그러니까 여야가 좀 합의한 거잖아요. 아, 권영세도 그런 오늘 그 얘기했어요. 이제 예. 헌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 판에는 이거 5대 3이야. 어차피 내가 아무리 헌재 결단하라고 얘기해도 헌재는 아마 결정을 못 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면 헌재 결단을 바라지 않는 집단이 아니야. 우리는 합헌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야가 다 합의했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했으니까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헌재가 위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재가 스스로 4월 18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 헌재 스스로가 극한 물론 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헌재는 불능 상태가 돼버리게 되니까 헌재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기능 자체를 갖다 문란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헌재가 탄핵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국헌 네. 문란 행위를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그렇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 가지고 있는 권능은 이 직무상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위헌 위법한 상황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위법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건 국회의 권능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2번이나 명시한 내용이에요. 예. 그걸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미리 논의하지 말자. 제가 볼 때 국회가 그걸 결정을 하면 그냥 규정하면 되는 거죠. 자꾸 이제 5대 3으로 그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계략이나 노림수라고 보는데 5대 3이 아니고 다른 뭐 김선택 교수도 마찬가지고 임지봉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준범 박사도 마찬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또 다른 가능성,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한두 명이 사인을 안 하고 뭐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을 끌면 방법이 없다며요. 이제 맞아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맞아요. 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직권으로 가능하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직권으로 그냥 강행할 수 있대. 그 아니, 인정을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문영배가 해야 되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이 그거를 하든지 네, 예. 저는 우리가 그걸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만약에 뭐 7대1이나 6대2다 6대인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속 나는 뭐 사인을 못 하겠어. 왜냐면 평일을 한 시간밖에 안 열고 그냥 해산하고 그런다며요. 그러면 너 아직도 못 하겠어? 너 아직도 소수견 안 쓸 거야? 소수견이라도 쓴다며. 그러면 근데 나 아직 결정을 못 하겠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확 공지를 무조건 이때까지 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먼저 선빵을 날리든지. 저는 좀 예.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답답하고 그쵸.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불안감이 너무나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재판관들이야 맨날 뭐 판결과 선고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문과 의구심과 의혹이 있다면은 좀 공식적으로 좀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언제까지는 해내겠다 하겠다 뭐 이런 뭔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스케줄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무책임해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결정을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좀 더 화나는 건 뭐냐면 이 사안이 진짜 복잡한 사안이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참 매우 피곤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뭐 국무회의 절차적이야 비상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앉아있는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고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자기 입으로 야, 내가 검토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봉쇄는 국민들이 다 봤어요. 총 들고 나온 걸 갖다가 선관위도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내가 보냈어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체포 명단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럼 위헌 위법은 아주 명료한데 그러면 중대성 이 정도 했는데 중대하지 않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3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헌법재판소 법에 근거하더라도 그렇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인물들이 지금 앉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처럼 뭐
아주 애매한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좀 이 정도 상황까지 아는데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에 있는 내란 세력에게 압박을 당하지 않고서야. 소위 법리를만 따진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태는 내란 세력이 여전히 지금도 소위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고 또 바깥쪽에는 한덕수, 최장목에게 어떤 압박을 넣어서 그들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란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을 내버려두고 내란이 4개월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민주공화국에서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 뭐 애매합니다. 제일 최악의 방법은 결정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디에요? 아까 어디든 그러니까 마흔역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대행의 결정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아니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이건 최악의 상황인데 아니, 이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냐? 국민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을 지금 대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어디냐? 국회인 거죠. 그럼 국회가 저희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위기감이 엄청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난 이후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왜 위기를 느끼지? 아니 이건 상대 진영이니까 당연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아니 없죠. 그게 민주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위기감을 느낄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다라는 그 상실감, 예. 권력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나? 아니, 자꾸 저는 대변을 하는 예. 거예요. 저한테 하나 더 한꺼풀 벗겨가지고 예. 물어보면은 제가 답할 수가 그래 없어요. 뭐 말씀하세요. 예.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정말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 죽는다. 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정말 선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어 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념과 사상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 비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 페북에다가 썼거든요. 내 대학교 학과 2년 후배라서 내가 마은혁 재판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인민노련 사람이다.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를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1급 요원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차명진 씨 이야기는 그냥 그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을 아니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게 그 사람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욕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해안이나 그리고 대학교 때 뭐 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문수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전향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아니 소개시켜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단어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게 전향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죠? 차명진이라는 전 의원이 그 사람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전향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1950년대 우리가 공산군이랑 싸울 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다시 나오면서 차명진 씨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그 사람의 그 단어랄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전쟁해 가지고 말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시켜드렸냐면 이 얘기를 이제 거리에서 투쟁하는 태극기 부대라든지 국민의힘에서 받아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공격하는데 인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보수파에서 뒤집을 만한 명분과 논리 근거로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국가가 판사로 임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딱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가 한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 진보이건 보수이건 상관없이 국가에서 이 사람은 충분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딸리지 않고 30년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소위 그 권영세 같은, 그다음에 그 권성동 같은 이런 인물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들을 갖다가 뭐 우리법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특히 권성동은 더 웃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존한 사람이고 고맙다. 야, 우리법 연구회도 참 좋은 판단을 내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재명 당대표 할 때는 그 전날 승복해라 안 하면 사고 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우리법 연구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지. 제가 볼 때는 마은혁 재판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제껴놓고 생각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정한 세력이고 국회에서 의원직을 갖고 있고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인 집단이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언급할 가치도 없어.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국가가 인정한 판사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판사들에 대해서 야, 너 이념이 어디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국가라고 하는 건 통칭해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헌정 질서 하에서 인정한 사람이면 인정을 해야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반박 논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네가 나를 갖다가 그만하시죠. 뭐 이런 거. 예. 전향이라는 근데 이제 단어까지 나오고 뭐 그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괴이한 예.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면 그러니까 마은혁 판사의 뭐 다른 면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모를까. 과거에 이제 무슨 뭐 색깔론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오늘 아침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해요. 좌파 활동가래요. 마은혁은 좌파 활동가랍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받아 쓰잖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전술적인 뭐 여러 가지를 스스로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아까 서두에 시나리오 얘기해서 뭐 장군 멍군 이렇게 사안을 만드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이 많고 어려운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상 속에서 이 윤석열 월드식의 이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질질 끌다가 결국 이제 4월 18일까지 이제 결정 못하고 뭐 이렇게 두 재판관들이 막 퇴임을 하면은 그때 가서 자기 위주로 이제 이상한 사람 2명 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들 원하니까는 마은혁 재판관도 같이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3명 임명하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이제 결국 지금의 이제 헌법재판관들 구도에서 그렇게 3명 들어가면은 아무리 이제 뭐 그중에 뭐 마은혁 재판관이 있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합법적으로 기각을 시키는 뭐 그런 결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막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을 같이 임명을 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신 권한대행인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라고 따질 때 나 마은혁 임명했는데 왜?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논리를 이제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잔머리를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이 마은혁은 좌파야 라고 노래를 불러버리면 만약에 그런 수를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다라면 그 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도 소탐대실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볼 땐 저 소탐대실하는 저러한 습성 때문에 향후 10년간 정권을 못 잡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면서 평화롭게 뭔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 정권 교체를 하고 그런 거를 대부분의 이제 그 집회 시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특히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실은 오로지 정권 유지만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가 헌정 질서를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로 나오는구나. 장군을 불렀구나. 그럼 난 이렇게 먼군 법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정의 실현을 요구했는데 정의 실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장군 불렀구나. 그럼 우리는 구속 취소 먼군으로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다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